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제가 진짜 열받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 기관총, 미사일 이런 것도 지금 5년 선고했죠. 네. 그래서 백대현이가 그럼 과거에는 어떤 선고를 했는지 내가 봤습니다. 백대현이가 항소심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 네. 근데 1심에서 보이스피싱 6년 선고받은 거를 항소심에서 백대현이가 11년으로 대폭 늘렸어. 그래요? 보이스피싱은 11년. 아니 내란은 5년? 5년. 이게 말이 됩니까? 뭐지? 말이 안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6년 선고한 거를 백대현이가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11년으로 올렸어. 5년이나 보이스피싱. 그래놓고 여기는 재범이었나? 재범이어서 보이스피싱. 그런가? 초범이 아니었나 보네. 초범이 아니었나 보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보이스피싱은 11년.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감경을 안 해주고 높여서 하고 그렇죠. 내란범은 감경을 해줘서 감경을. 반으로 깎고 이게 무슨 논리가 이건 두 보이네? 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왜 이러냐고. 와, 내전은 2분의 1, 보이스피싱은 2배. 2배. 와. 아니, 제가 큰일 났네요. 왜? 제가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한테 재판받고 있어요. 아이 봄이. 아, 예, 그래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저랑 뉴스타파 기자들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아 그래요? 재판받고 아니세요? 있는데 초범? 초범 저가 아니겠지. 아닌가? 무죄 받으면은 난리 나겠네. 그치. 공지유기 무죄 줬다고. 아 그러네. 그거는 나는 못 참지. 난리 나겠어. 백대현이가 봉지욱이 무죄 줬다고. 저러다 공지 어쩐지 계속 두배 받는 거 아니야? 백대현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재판 받고 있지만 하나 좀 특이한 광경들이 요즘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2월 초에 재판이었다가 지금 3월 달로 밀렸더라고요. 검찰 측에서 지금 공소 연기해 달라고 해서 밀렸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되게 나긋나긋하잖아요. 네. 저희 재판정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폭발합니다. 왜 폭발해요? 화내요? 샤우팅?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래요.
화를 그것도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증인한테. 저희 사건의 증인이 나와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거예요. 네. 그걸 뒤집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무슨 소리야? 왜? 그러니까 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본인이 유리한 거 했던 아니에요? 저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한 거 했다고. 그거를 했다고 성질을 하고 난 저분이 자기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되나? 그 정도예요? 있으니까. 예. 근데 되게 얌전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보면서. 그렇게 보여요. 매우 네, 냉정한 되게 느낌이거든요. 선비 양반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나? 네, 이런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저게 정말 고도의 작전인가? 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화내는. 성질을 엄청 내버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이 증인이 검찰에서 한 말을 뒤집었다가 네. 다시 뒤집었어요. 아이고. 재판장이 화를 내니까 아. 맞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어찌 됐든 판사가 이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냈더니 또 바꾸네. 아 얘는 못 믿어. 하고 얘 진술 전체를 그냥 배제하는 판결을 내리면 백대무장 교수가 머리를 썼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증언을 저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하면서 아, 증언을 뒤집었는데 다시 화를 내가지고 다시 뒤집게 하면은 저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이 선고를 보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앞에 쭉 읽어 나갈 때는 징역 8년에서 한 10년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5년은 이게 사실 결국은 최대한 깎아준 봉직 거예요. 기자는 자기 살 길을 찾았네. 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심판하는 재판에서 아니죠. 이런 만약에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걱정하는 그 부분이 또 생각을 한다면 저도 이제 피해자가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간다면 저는 유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고 이건 문제야. 형량이 달라지면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AI 판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이거 가지고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느냐 AI한테 물어보면 아마 못 한다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AI 판사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럴 때마다 법조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선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거든. 본인들은 그럼 지금 지나. 현재 판사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냐? 안 지지. 그러네. 한 번도 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진짜 없잖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야 이거는 이제 이진관 판사도 저는 이제 경계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안 믿고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예. 인상 비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맞아. 우리는 그냥 내용으로 가면 돼요. 내용. 그리고 당위로 가야지 예측 이런 거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휴, 뭐 오늘 뭐 사실 같이 할 얘기도 많은데 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봉주 기자님. 괜히 다 됐네. 오늘 참 일진이 그런 게 아까 매봉쇼 TBS 라디오 끝나 매봉쇼 하는데 송출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부터 꼬이더니 선거 이렇게 보다가 야 이렇게 됐다가 앉았더니 가라고 하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고 참 일진이.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네. 지금 법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검찰 개혁이고 뭐고 난리인데 네, 검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서울고검 감찰 결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파토나게 그냥 쫑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어제 와서 얘기했잖아요. 자, 요거까지만 어제 하겠습니다. 딱 잠깐만. 얘기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복잡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정의의 편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민심을 그대로 읽어내는 김경호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거의 대다수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5년 선고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백하게 양형에서 일탈 남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양형권의 네. 일탈 남용. 네. 자, 1년부터 11년 3개월까지 양형 범위가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매우 강조했고 또 그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인정을 했고 무엇보다도 서부지검 영장 발부라든지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초범이다. 그리고 공직에 오랫동안 봉사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기계적인 형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놓친 것 같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을 농락한 행위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형법 51조가 그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중에 3호 범행의 동기, 수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정치적 목적, 그리고 지금 일반 이적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단은 지금 기관총까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같은 국가기관끼리 기관총까지 준비시켰고, 특히 4호 범행 후의 정황인데 전혀 반성이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구형의 절반을 후려쳤다. 명백하게 양형권을 재량일탈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항소심에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이제 형식 논리로 판단을 하고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했다라고 하면 고법에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들은 전담재판부를 주장한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전담재판부를 준비한 건데, 이제 항소심에서 전담재판부가 운영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윤석열의 지금 1심 내란 수괴 사형,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5년, 그리고 일반 이적죄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범죄는 모두 같이 경합범으로 판단합니다. 경합범에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형법 37조인데 경합범이 되면 가장 중한 범죄의 형의 2분의 1 가중입니다. 그런데 사형의 경우에는 그냥 사형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전담재판부에 지금 3개의 찢어져 있는 재판이 모두 하나로 올라가면 전두환은 그나마 대통령이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이 됐지만 윤석열은 그냥 사형이다.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유죄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 어쨌든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1심의 선고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제 이 선고가 혹시 직위원 재판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내란 사건 재판은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유죄로 이제 확정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유죄라고 확정할 경우에 이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수개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는 상황이 지금 항소심에서 열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란 수개는 지금 사형이 선고됐잖아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비록 5년이 선고됐고 일반 이적죄도 몇 년이 선고되겠죠. 그러면 이 3개를 각각 선고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재판할 수 있을 때 수개의 범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그때 기준이 가장 중한 범죄, 즉 내란 수개의 그중에 사형, 이것의 2분의 1을 가중하는데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5년도 항소심 가면 그냥 흡수가 돼요. 예. 따라서 사형이 더 공고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19일 날 직위원 부장판사가 내리는 1심 선고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 혹시나 지기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제가 지금 전담재판부가 왜 중요하냐면 군에서 지금 파면된 그 총기 휴대하고 부하들에게 출동을 지시했던 여인영, 박종군, 이진우 이들이 다 이제 민간인입니다. 해임돼서. 그러면 이들이 전담재판부에 모두 모이면 바로 친위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그냥 사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낙담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정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좀 그렇습니다. 착잡한 국민이 많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요. 변호사님 말씀 잘 챙기면서 앞으로 진행 상황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정의의 편에 있어서 변호사님이 적극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시민들의 염원은 바로 천심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군사 반란으로 수개로 사형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노상원까지 모두 사형으로 실현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진짜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중이지만 네. 사형이 선고되면 실제로 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민심도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국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해야 한다. 이런 민심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시고 사실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일단 논쟁적인 주제는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전화해 주신 김경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